네, 뉴욕 증시 잘 가다가 거의 장 마칠 무렵에 갑자기 낙폭을 키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좀 키워드를 좀 보게 되면요. 침공과 긴축, 그리고 소비 심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종가 보시죠. 지금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1.4, 1.9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나스닥이 더 큰 문제였죠. 거의 한 2.7%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 심리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감 2시간 전이었습니다. 백악관의 발언 때문에 좀 크게 밀린 건데요. 우선 국가 안보 보좌관 입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말이 현재 진행 중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게 끝나기 전에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6일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밀렸었고 이제 그 가운데 방위산업 이런 관련된 종목이나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바로 긴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투매에 불을 지핀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안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것이고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했었고 거기에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너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7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운을 띄었었고 그 이후로 골드만삭스도 7번이다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과격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었었고요. 연준의 대응이 늦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하나 보시겠는데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입니다. 소비 심리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선 예비치가 되겠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의 이 미국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고 지금 이게 확정치까지 정해지게 되면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하고 유틸리티만 약간 유틸리티 살짝 그리고 거의 에너지에 다 쏠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러시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또 오펙 플러스에서는 또 대장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침공해가지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또 수급에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주가 2.7%나 업종 자체가 다 뛰어오른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게 IT입니다. 이제 이거는 긴축 때문에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경기 소비재, 서비스 2% 중후반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한 건데 테슬라 하락은 결국에 IT의 하락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압박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판에 다 밀린 거고요. 대부분 이제 IT를 중심으로 빨갛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른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여기 에너지 쪽, 그리고 광산 쪽, 이 밑에 있습니다. 두 개 다 강하게 상승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 중형주 가릴 것 없이 정유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소모빌이 2.5%나 급등을 했고, 중형주 쪽에서는 이오지 리소시스가 3.6%나 강하게 상승세를 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값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이 밑에 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광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뉴몬트 마이닝이 5.5%, CF 인더스트리가 4.0% 상승을 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약간 올까요? 자,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보잉이 들어가 있는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런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 바로 방위 산업이 되겠죠.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겠지만 로키드 마틴 2.7%,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이 4.5%, 그리고 L3 해리스가 3.6%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위로 쭉 올라와 보시면 또 여기에서도 녹색불이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개별적인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담배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 실적도 잘 나왔고 거기에다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2.7% 올랐고요. 던힐 만드는 그런 회사죠.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3.9%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밀렸는데 그중에 국내 증시하고 가장 연결성이 깊은 반도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가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간밤에 또 4% 이상 또 하락하는 그런 급락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종목들 제조 그리고 장비 모두 다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좀 많이 영향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어제 급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되면서 더 크게 밀렸습니다. 자, 소식이 있었던 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개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반영 속에서 엔비디아가 7.2%나 크게 밀렸었고요. 또 AMD, 자일링스는 이런 악재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제 곧 완료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AMD가 10%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9.9%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S&P 500에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 펀드 매물 출회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쪽에서 로키드 마틴 좀 보겠는데요. 지금 시장 급락의 원인이 이 회사한테는 수혜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침공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가 만든 무기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8% 오르게 되면서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방향성을 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로서 좀 더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당 3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더아머 보겠습니다. 소비재 쪽에서 골라온 건데요. 지금 공급망 우려, 아까부터 반도체 얘기도 있지만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급망에 대한 내용은 미국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그런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언더아머를 포함해서 소비재들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걸 대표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12%나 좀 급락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운임 비용까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이익에 지금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연 말부터 계속 쭉 고점을 낮추고 내려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또 최저치를 기록하는 언더아머 A클래스입니다. 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도 이런 침공에 대한 그런 걱정 계속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와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 0.5%, 1%를 내외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주요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가 평균 1.8%, 그러니까 업종이 그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가장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서 미국 증시하고 같은 성격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6%나 급등을 했었고 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89달러였는데 바로 93달러. 그야말로 유가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리가격 보게 되면 3.8%나 급락했습니다. 달러 강세, 거기에다가 러시아 제재 여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바로 전일 10,000달러가 넘었었는데 9,800달러까지 또 비철금속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았고요. 금값은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0.2% 올랐습니다. 1,800달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에 확 쏠렸다라는 내용 그대로 반영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또 이게 쏠리게 되면 또 하락을 하죠. 9.4bp나 하락하면서 1.935 2%가 넘었었는데 다시 1% 후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막판에 흔들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2.8%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이 어떤 경우에도 향후 48시간 이내에 떠나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전망이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국인들이 상업용 수단이 이용 가능할 때 즉각 떠나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의 러시아 병력 증강으로 인해 군사 행동 위협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함께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는 한 해 전보다 무려 7.5%가 급등하면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연준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0.25%포인트 상승하려던 계획을 떠나 0.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거나 인상 횟수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소비자 관련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점도 악재였는데요. 지난 2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2월 소비자 태도지수 EBC는 61.7로 집계돼 전달의 확정치였던 67.2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67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만일 2월 소비자 태도지수가 예비치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이것은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에 최저치가 될 전망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2월 소비자 기대지수 예비치와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전달 대비 하락한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했는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5%로 전달의 4.9%보다 소폭 올랐고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측은 물가 상승률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로이 코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신차와 트럭 가격은 전년 대비 12%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 가계 부채액은 전년 대비 900억 달러가 늘어난 총 1조 4,600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발생한 신규 대출액은 7,340억 달러로 집계돼 집계 1회로 최대 구매로 보였는데요. 그는 신용카드 부채의 증가를 이끌 요소들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은 점도 우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겠는데요. 이 중국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중국 베이징에 디자인 센터를 착공할 것이라고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이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2022년 베이징시 업무 보고에서 샤오미 자동차 제조 공장과 함께 테슬라의 디자인 센터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작년에 위챗 계정을 통해 수석 디자이너를 포함해 100개 가까운 직위의 인력 모집 광고를 냈으며 일론 머스크 CEO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스타일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경 측은 또한 베이징의 디자인 센터는 작년 10월 완공된 상하이 R&D 센터에 이은 테슬라의 중국 내 대규모 투자로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재 4개지만 중국 현지에서 디자인한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원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개장 전 트리하우스 푸즈, 켈리 서비스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어드밴스 오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매드페이스, 옴니셀, 트라이넷 그룹, 프리메리카, 컨티넨탈 리소시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외신센터로 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신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분석에 대한 부분 체크를 좀 해보고요. 또 이 화이자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을 2번, 3번으로 좀 잡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세부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